연준하차 시간입니다. 저희 또 연준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분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기자님과 함께 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시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의 새 경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제일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또 이렇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데요. 기자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고 매파 인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뭐 이전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매파라기보다는요. 네. 이분은 상당히 이제 정파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뼈속부터 공화당이라. 그렇군요. 공화당 시절에는 상당히 네. 비둘기파였고요. 민주당 시절에는 상당히 매파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매파다 뭐 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좀 감축하자 이쪽 의견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이 있던데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차 대조표 상태부터 같이 점검해 주세요. 네, 이분의 이제 특징은 이제 아까 제가 정권에 따라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게 변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변하는 게 대차 대조표는 줄여야 된다는 거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꾸준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놀란 게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를 확대시켰다. 이거 하면 이제 보통 QE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QE 하면은 뭐 요즘 하는 말로 이지머니 아주 뭐 쉬운 돈이 네. 시장에 이제 많이 풀려서 이게 위험시장 또는 뭐 주식시장 또는 뭐 코인 이런 거에 가격을 부풀렸다 올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지명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지머니 시대가 사라진 거 아니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된다면은 네. 만약에 이제 이 케빈 워시 이분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이제 완전히 체제가 된다면은 일단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도대체 어떻게 줄어드는가? 네. 늘을 때는 또 이제 전혀 반대겠죠. 그거는 이제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 구성을 한번 보면은 네. 요거 어디를 줄일 것인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얻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맨 밑에 파란색이 유통 현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시면은 보통 이제 100달러짜리 지폐가 제일 많은데요. 그게 한 2.4조 달러 정도 돼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현금. 네, 진짜 현금. 네. 시중에서 이제 그 지폐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대략 지금 이번 주 약간 올라서 2.9조 네. 달러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TGA 정부가 맡긴 돈, 이게 거의 한 뭐 0.95조 달러, 네. 이게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뭐 영내포는 지금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네. 요 세 개 중에서 줄이면은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는 자산도 줄어드니까 맞죠. 이 전체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현금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나? 그러게요. 100달러 지폐 누가 갖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글쎄요, 은행에 뭐 보통 은행에는 이제 거의 안 넣어요. 왜냐면 은행에 넣으면은 은행은 그거를 연준한테 다시 보내서 네. 지급준비금으로 바꾸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아주 필요한 것만 남기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연준에 보내는데 대부분 일반 민간들이 갖고 있고요. 네. 또 특이한 것은 해외가 한 50에서 60%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해외 쪽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연준의 일단 부채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줄이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줄여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TJ는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럼 TJ를 줄이는 거는 TJ는 재무부가 필요에 의해서 보통 이제 5일 정도, 5영업일 동안 재무가 아무런 이제 수입이 없을 때 네.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보관해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언제 늘어났냐면요. 단기국
그 재무부가 발행한 게 전체 양에서 네. 단기 국채 비율이 높으면 그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단기 국채는 즉 TJ에서 쓰는 돈은 재정 지출도 있지만은 뭐에 또 쓰냐면은 매일 돌아오는 수시로 돌아오는 국채 만기 상환에 쓰이거든요. 네. 이게 평균 일주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5,400억 달러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이번 분기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유지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이 국채 만기 상환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의 이 전체 구조를 단기에서 장기 국채 쪽으로 늘리면은 네. 이 TJ가 줄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TJ는 이렇게 감소시켜서 이 전체 대차 대조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연준이 마음대로 못해요. 아, 왜냐하면 국채 발행은 재무부 소관이니까요. 재무부랑 같이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의 현금이 지금 2.4조 달러 정도 됐는데 이 민간의 현금을 또 줄이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것도 연준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민간의 현금이 줄어드는 건 언제 가능하냐면은 민간이 집에 있는 100달러 지폐를 갖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순간 그게 줄어들지 네. 그러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이 연준이 그나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끝난 기존에 했던 QT라는 거 있죠. 그쵸, 그쵸. 네. 이거야말로 연준이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TJ와 이 유통현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봤을 때까지 이렇게 이 지급준비금까지 같이 또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TJ를 좀 감소시켜서 연준의 대차대표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QRA 쪽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TJ를 감소시키는 거는 이 이제 재무부가 앞으로 우리가 그렇죠. 단기 국채는 덜 발행하고 장기 국채를 늘릴 거야 이렇게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2월 5일에 재무부에서 그 QRA를 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QRA 그냥 내용에는 단기 국채는 얼마, 장기 국채는 얼마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QRA 보통 보시는 거 말고 차지 원이라는 또 문건이 있어요. 차지원이요? 네. 차지라는 건 뭐냐면은 QRA의 장단기 국채를 얼마씩 발행할게요. 이걸 준비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재무부가 거기한테 숙제를 줘요. 네. 우리가 이 올해는 또는 앞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봐. 해서 던진 게 이제 차지원인데, 그거는 이제, 이번엔, 차지원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연준이 RMP라고 그래서 단기국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게 대략 한 1년에 한 5,4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단기국채 매입을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 차지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국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지원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면 민간이 이대로 가다가는 민간이 보유한 단기 국채 비율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보유한 단기 국채 비율이 그러면 민간의 단기 국채 비율을 보유한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하려면은 네. 연준이 그만큼 5,400억 달러 가져가니까 앞으로 단기 국채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럼 현재 전체 국채에서 단기 국채 그러니까 재무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에서 단기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6%였는데 그거보다 더 발행을 해서 이 비율을 오히려 더 높이는 네. 거의 사상 최대치로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TJ를 감소시키는 그 누군가가 재무부가 감소시키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 차지원을 보면은 그 차지원의 결론은 단기 국채를 우리는 오히려 더 늘릴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TJ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가
이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QT 방식은 지난해 11월에 불과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쓰면은 약간 좀 이상한 그림들이 그렇죠. 연출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유통현금을 좀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유통현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로 치면 뭐 5만 원짜리 네. 화폐, 미국으로 치면 100달러짜리 지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하는 거, 공급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오해들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물론 정부가 우리는 조폐공사, 미국도 뭐 조폐공사 같은 게 있겠죠. 거기서 네네. 찍어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찍어서 발행하는 게 정부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1억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지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이 이번 달에 이제 미국도 보면은 현금 수요가 높아지는 달이 있거든요. 네. 돈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급준비금이 있는데요. 지급준비금 우리가 1억 달러 뭐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100만 달러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연준이 조폐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걸 지급준비금하고 현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내가 돈 쓸게 해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우리나라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거의 다 그렇게 안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짐바브웨 뭐 그런 나라들은 뭐 신흥 국가들이나 약간.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죠. 갔는데 현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부가 마음대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연준한테 내가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빼주고 그만큼 현금으로 주세요 하는 겁니다. 교환 형식으로 네, 되는 교환 거네요. 형식으로요. 네. 그러면 현금 통화가 감소하는 거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민간들이 은행은 보통 이제 현금 통화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주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데 네. 일반 민간들이 갑자기 현금 통화를 예금을 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설날에 돈이 이제 쫙 그렇네요.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화폐로 바꾸고 그 5만 원짜리 바꾸고 사람들은 막 5만 원짜리를 막 찾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뱃돈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그 세뱃돈을 다시 은행에 들어. 다시 은행에 들어가면은 그걸 또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가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누구냐 연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 현금 통화가 감소하냐?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외나 미국 민간 내에서 돌고 있는 이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순간 요게 이제 그 현금이 줄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거 예. 그러면 그 예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네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을 털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지폐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100달러짜리 뭐 그 지폐를 네. 이거 여태까지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마피아가 어떤 조직 이 범죄 집단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금고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참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니 또 은행에 예금하자니 이것도 신분이 노출되고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자유롭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없죠. 네. 그리고 익명성 보장이 된다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유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다시 이제 현금을 감소시킬 돌면서 수가 있겠군요. 현금이 줄고 그게 지급 준비금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늘어난 지급 준비금 예를 들어 3조 달러인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이제 간밤에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구인율이랑 실업률 관계를 보여주는데 요즘 어떤가요? 네, 저기 이제 2025년 11월 해서 빨간 점이 있었죠. 저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드디어 네네. 이 유는 부위 구인율하고 실업률이 같은 선을 넘어섰다. 맞아요. 그렇다고 이게 꼭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던 게 아닌가 하고 한데 역시나 이제 어제 나왔던 네. 12월 걸 보니까 역시나 저기 이제 노란색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게 앞으로는 정말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문제긴 한데 네네. 고용이야말로 지금 아주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또 고용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많은 이사들이 또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연준화 첫 시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힘든 하루 계속되고 있는데요. 힘내시고요. 끝까지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